반갑습니다. 세종시 잘생긴 공인중개사무소 소장 박종규입니다. 2020년 새해 모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영상 촬영일 기준으로도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2020년 한 해에는 모두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고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0년 세종시 부동산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세종시 부동산 전망과 부동산 투자 전략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일단은 지금 2020년 1월이지 않습니까?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월, 2월이 아이들 방학 시즌이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도 대부분의 이사철 수요가 1월, 2월 겨울방학에 맞춰서 이루어집니다. 모두가 그런 거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1월, 2월에 맞춰서 이사를 하기 때문에 매매 물건이 많이 나오고 또 많이 소진이 됩니다. 그런데 1, 2월 달에 입주를 하고 싶은 분들은 당연하게도 1, 2월에 구하시는 게 아니라 10월, 11월, 늦게는 12월 정도에 구하시겠죠. 예를 들어 1월 31일에 입주하는데 1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와서 직구하진 않겠죠. 자, 그래서 10월, 11월 달에 세종시가 불붙은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투자 수요도 들어와 주었겠지만 1, 2월 달에 이사를 하고 싶은 분들의 매수세, 대전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세종시로 들어오는 분들 이 3박자가 모두가 맞춰져서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게 1, 2월 달에 입주하려는 입주자분들의 실거주 수요가 끝나게 되면 과연 전문적인 투자자 수요가 좀 더 타줄지 안 타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올해 가장 큰 빅 이벤트라고 보여지는 총선이 4월 달에 예정돼 있습니다. 자, 투표들 많이 하시고요. 제가 이 총선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냐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받으러 올 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선생님,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됐을 때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다수석을 확보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발생을 할까요? 라고 되묻습니다. 제 생각에는 민주당이 됐을 때와 자유한국당이 됐을 때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좌파인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저는 집값이 이대로 더 가거나 더 폭등할 것이라고 보고요. 자유한국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집값이 조정기에서 하락을 할 거라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총선 때보다는 대선 때문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지 않습니까? 입법부잖아요. 입법부에서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고 행정부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고 민주당이냐 자유한국당이냐를 따졌을 때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를 봐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이라 올 한 해 특별하게 막 미친 듯이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설령 자유한국당이 총선 이후에 제1야당으로서 과반수를 차지하더라도 특별하게 집값이 막 미친 듯이 하락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대통령이 속해 있는 민주당과는 성향이 다른 집단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법을 입법하려는 이제 시도를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집값이 엄청 오르게도 못하게 막으려고 할 거예요. 우리 지금 두 번째 답습하는 거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집값 폭등하는 걸 경험을 했고 노무현 시즌2라고 하죠.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오르는 걸 지금 우리는 눈앞에서 체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오르겠어요? 수요와 공급이 자유롭게 시장에서 경쟁을 하면 공급 물량이 시장에 많이 풀렸을 때 수요자분들이 잡아주는 만큼 가격이 오르는 거고 잡아주지 못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야, 너 10,000원에 살래? 나 안 사.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는 거고 사는 사람이 나도 살래 하면 가격이 10,000원보다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민주당 정부에서는 너무나 쉬운 시장 논리에 공급자, 분양하는 건설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매입해서 다시 되파시는 분들 어마어마하게 규제를 하면서 공급을 못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임대사업자도 옥죄고 다주택자도 옥죄했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시장에 안 풀렸어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모두가 다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출 받아서라도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 맞았고 이제 투자는 그런 식으로 하신 분들이 지금 아마 웃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보시면 집값을 안정화시키려고 어마어마하게 공급을 하는 정책들을 많이 펼쳐요.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그럼으로 인해서 미분양이 좀 적체됐고, 박근혜 때 다시 미분양 잡고 대출 규제 완화를 하면서 현금 유동성을 완화시켜줘서 집값이 조금씩 회복하고 올라왔고, 문재인 정부 때 지금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20년 한 해에는 제가 볼 때는 총선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집값이 폭등하거나 엄청나게 떨어질 거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문재인 정부 임기가 2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대선 전국까지는 2020년은 특별하게 막 미친 듯이 폭등하거나 미친 듯이 하락하는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만 예측 가능한 거는 2020년 하반기에 봤을 때 지금보다는 가격이 조금은 올라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호가는 계속 올리는데 많은 분들이 집을 하나 장만해야 된다라는 불안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집 한 채를 사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집을 매도 안 하려고 물건을 걷어들이면서 불안 심리가 계속 지속되고 있으면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뭐 한 5억 5천 하는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아마 연말 되면 한 6억 전후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정도? 딱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말을 제가 너무 두서없이 한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앞에 사람이 있고 질문이 들어와서 반박을 하는 거면 제가 말을 잘하겠는데, 이 마이크 들고요, 영상 앞에서 한번 서보세요. 진짜 말 안 나옵니다. 말 안 나오는데, 아참, 투자 전략 얘기를 안 했다. 자, 이제 매도자분들 전략을 한번 짜드리자면,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뭐 팔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갖고 가세요. 솔직히 지금 1억 내지는 2억 이상 오르셨잖아요. 몇 달 사이에 떨어져도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굳이 파실 이유도 없고요. 천천히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자분들은 제가 미친 듯이 하락할 거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도 한 2년 정도가 남았고 한 1년 정도는 집값이 막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봤을 때는 집값이 약간은 소폭 상승해 있을 걸로 보고, 원하시는 집이 있으시면은 뭐 빨리 둘러보시고 하나 둘씩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됐을 때 집값이 더 날아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좋은 거는 아니에요. 사실 집값이 오르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진 않아요. 이 전반적인 대한민국이라는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유롭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자연적으로 오르는 시장일 때 정말 수요가 막 미쳐가지고 와 집값 좋아해서 집값이 오르는 시장이면은 제가 집값이 오르는 걸 되게 건강한 이제 시장 경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은 너무 민주당이 막 규제를 해가지고 좀 비이상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집값 가지신 분들 저한테 욕하시지 마시고, 집값이 분명히 오르고요. 지금보다도 값어치가 더 있는 시기가 옵니다. 더 오를 거고요. 먼 미래를 봤을 때. 근데 너무 비이상적으로 오르게 되면 이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서 안 좋은 시장 경제를 만들게 됩니다. 결론은 정부에서 제발 좀 개입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들어가서 수요와 공급의 괴리 현상을 발생시켜서 비이상적인 집값이 형성되지 않도록 외부 충격인 정부가 개입을 자제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2020년 한 해에도 성투하시길 바라고, 이번 영상 좀 두서없이 말이 길었는데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뭐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